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도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제8장 근로자 보건조치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위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 바라겠고요. 빈출 위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도 내용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근로자 보건조치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일반, 수시, 특수, 배치 전 임시 건강진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건강진단 시 유의사항, 그리고 건강진단표의 보존, 그리고 우리 법에서 이제 규정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대상, 건강악화 우려 업무 근로금지, 고기압 업무 근로금지 대상 질병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주요적으로 이제 빈출로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125조 작업환경 측정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작업환경 측정의 목적이죠. 인체 해로운 작업을 작업장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된다 내용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이제 별표 21에 나와 있거든요.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 유해인자들이 종류별로. 유기화합물이 114종이 있고, 물리적 인자가 2종, 분진이 7종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작업 환경 측정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허용 소비량에 초과하지 않은 작업장이나, 그리고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을 하는 데는 안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임시 작업은 월 24시간 미만,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을 뜻하죠.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처음 나오는 게 작업 환경 측정인데요. 작업 환경 측정이 이제 항상 이거를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다 한 번씩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도급인이 다녀서 작업원 측정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시료만을 또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보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작업 환경 측정 중 시료만을 분석을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맞는 건데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근데 이제 이 문구를 봤을 때 시료만을 분석을 작업 환경 측정 맡긴다는 게 되게 틀린 문구 같이 느껴지거든요.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묶어서 같이 나올 수가 있고, 근로자 대표 참석시켜야 되고, 요 자주 나오는 요 문구죠. 그리고 분진 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 측정은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노출 기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작업 환경 측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결과를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에 따른 어떤 그 결과치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주가 설비를 뭐 설치하거나 개선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뭐 작업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작업 내용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 환경 측정 안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결과 보고는 작업 환경 측정의 기관한테 맡기면 작업 환경 그 측정 기관이, 작업 환경 기관이 이제 이거를 노동부 그 시스템에 올리거든요. 이걸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해서 서류 개선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된다. 노출 기준이 현저하게 초과를 했을 때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작업 환경 측정을 하기 전에는 여기 좀 자주 나오는 문구인데요. 지금 작업 환경 측정의 방법. 예비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작업자들 다 빼놓고 무슨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작업 환경 측정하러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료 채취 방법이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이 있고 지역 시료 채취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실제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은 이게 이제 뭐 소음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가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작업방 측정을 하는 건데, 그 개인 시료는 여기 이렇게 조그만 걸 뭐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여기다 끼든지 여기다 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작업자한테 직접 들어가는 거를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 지역 시료라는 거는 뭐 이제 그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 어디 자재 위에 그냥 그 기계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정확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문구를 읽으면은 더 이제 바로 이제 머릿속으로만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위약 실시하는 경우 측정의 작업별 내용 사용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작업환경 측정 기관한테 이제 이걸 맡기게 되면은 저희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MSDS 자료들을 다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측정 기계들을 맞춰서 가져오게 되니까요. 측정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작업이 있는지, 그 작업이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측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 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작업환경 측정할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실내에서 평가 대상, 뭐 유소견자가 발생 경우, 노출기준 위반인데 유소견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변화가 없는데, 작업 내용이 바뀐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실내에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게 니네 이제 좀 대충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주기가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제 법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건강진단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거면은 6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 거고,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면은 1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이제 이럴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평소 하던 것보다 2분의 1로 단축해서 더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의사의 소견, 근로자 진단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보실 때 법령집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뭐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법령집은 있으실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작업환경 측정 기관의 지정 요건은 여기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소속기관, 종합병원, 병원, 대학, 부속기관, 업무를 하려는 법인,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대상의 사업장의 부속기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문제 내기가 또 이제 쉽죠. 근데 이것도 쉽게 나오면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의 이제 평가는 인력 시설 장비 보유 수준, 작업환경 실효 분석력 그 결과의 신뢰도, 그리고 사업장의 만족도,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업환경 측정은 아까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거를 다 묶어가지고 보기에 다 섞어 놓은 다음에 뭐 거기에서 이제 틀린 것을 다음 중 작업환경 측정에 관련된 내용 중 우리 법령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산업안전 뭐 보건도 그렇지만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가 이게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추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관의 지정 취소. 기관의 지정 취소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안전보건 진단 기관이든 뭐 건설재해 예방 지도 기관이든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짓, 서류로 거짓, 업무 거부, 업무 차질. 뭐 원래 그 법에서 정한 대로 안 했을 게 위반해서 할 경우. 근데 좀 특별한 거는 뭐 측정 분석 능력을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부족한 판정을 이제 받은 경우. 비치 서류 미보존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 위에서 네 개는 이제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사업주. 이제 요 부분은 우리 이제 약 1, 2년 전에 이제 그 이슈화됐던 이제 경비실에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처우가 매우 이제 열악해서 뭐 사망자도 있으셨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법에 들어왔고 보시면은 이게 본조 신설로 해서 2022년 8월 16일 날 신설이 됐는데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이 매년 3월에 있으니까 2차가 6월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았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3회차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신설되고 개정된 거는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새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2명 이상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사업장, 건설업은 제한다.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텔레마케팅, 배달원, 청소, 아파트 경비, 건물 경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시험 출제인이면 이거는 한번 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건강진단은 이제 이게 뭔지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진단을 해야 되고 그걸 일반 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은 이제 건강검진기관이 와서 이제 건강진단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나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에서 물질안전보호,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그 협조를 해야 되고 근로자는 당연히 이제 그거 할 때 또 이제 협조적으로 건강 진단 할 때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출장 검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요게 제가 이제 좀 진하게 해놨는데 요게 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반 건강 진단 실시의 인정. 그러니까
이 법에서 한 건강 진단이나 건강 검사는 우리 산안법의 일반 건강 진단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호법, 우리 이제 그 건강검진, 국민 그 건강검진 그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받으면 사업장에서 하는 거를 또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선원법이랑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경력이 더 많으시고 또 이제 선배님들이 보신다고 하면 아실 텐데, 선원법이나 항공안전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게 무적입니다. 이게 선원법이나 항공안전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거는 뭐 어느 법에서도 이게 침범에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선원법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막강합니다. 이게 선원 수첩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선원으로서의 그 자격 수첩이 있으신 분들은 선원법에서 다 이 규정된 대로 진행이 되지 다른 거에서 규정돼서 받는 게 거의 없으세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산재도 이게 지금 선원 그 산재 조합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산재 근로복지공단 거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폐 예방, 학교 보건, 그래서 요 5개, 예, 꼭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라, 네, 뭐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근데 그 밖에 근로자는 1년에 1회. 아, 사무직은 2년에 1번, 그 밖에 근로는 1년에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진단 결과 보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광해선 대표 30일 이내 근로제, 30일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0일 이내 해당 근로자에게도 설명해야 된다. 30일 이내 결과 진단 결과표를 사업직에 송부해야 된다. 30일을 이제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시, 일반 이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자주 나오는 빈출, 질병자들의 근로 제한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이제 읽어보시면 유기화합물, 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의 중독, 해당 유해물질 중독될 우려가 인정받는 사람, 진폐소견, 방사선 피폭, 방사선 취급, 해당 유해물질 분진, 증기, 가스 발산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은 업무에 종사시키면 안 된다. 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걸 통으로 그냥 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고기압. 이제 지금 다른 거죠. 다른 내용이죠. 고기압에 종사하면 안 된다. 고기압 쪽에. 그러면은 감압증, 고기압에 의한 장애, 결핵, 진폐, 빈혈증.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저는 빨간색으로 제가 외운 겁니다. 급성상 기도 간염 일단 길잖아요. 저는 이걸 그냥 안 봤죠. 그냥 이걸 안 본 겁니다. 저는 뭐 진폐, 결핵 이렇게 외우기 쉬운 걸로 제가 이제 딱 바로바로 인지가 되는 걸로. 그냥 정신증, 뭐 알코올, 메니에르 C병은 이게 뭐냐면은 난청입니다. 난청. 이게 난청인데 전문용어로 메니에르병, 뭐 메니에르 C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청입니다. 난청. 난청, 중이염, 관절염, 천식 비만증. 이게 있는 분들은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한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정. 이제 이것도 위에처럼 이제 비슷한 게 나왔죠. 원자력 안전법, 진폐예방법, 방사선법,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것들을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걸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특수건강진단은 참고로 이제 그 대상 업무에 대한 게 화학적, 물리적 분진, 야간 업무에 대한 것들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이제 속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별표 22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화학적 인자들이 엄청 많이 써져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특수건강진단의 그 화학적 대상 업무에 해당이 되는 화학적 인자 중 틀린 것을 고르죠.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오지는 제가 그 정도로 나오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요런 정도는 있다라는 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쭉 내려가시면은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체 의무가 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대표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되고, 산하니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 요구하면 근로 없으면은 이제 그냥 근로자를 대표로 이제 그 참석시켜야 되고요. 개별 과정에서 본인 동의 공개, 이게 자주 나오는 이 보기 문항입니다. 이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 유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소 변경, 작업자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의 보존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같이 묶여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5년 작업 환경 측정 결과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고시하는 물질, 이게 뭐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겠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게 서류의 보존이 나중에 가면은 나오는데, 서류의 이 현장에서 갖춰야 될 서류 중에 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3년짜리긴 한데, 2, 3년짜리긴 한데, 그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음 중 뭐 서류의 보존 그 주기 중 틀리게 명시된 것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1차에 나올 만한 문제고 2차나 3차에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류의 보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30일로 건강진단 개인표 아까 작업환경 측정했는데 30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시 협력 건강진단에 실시하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아까 위에서 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간의 지정 취소. 기간의 지정 취소는 이제 항상 거의 뭐 거짓, 뭐 서류 미보존, 예, 부당하게 뭐 그런 것들인데 이거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뭐 대동소이합니다. 검사 방법 실시 절차 준수해야 되고 부당하게 징수하고 진단 분석력 확인 부족한 판정, 서류 거짓, 뭐 거짓은 항상 나오죠. 무자격자로 해가지고 뭐 측정을 했다라든가 실시 거부 중단한 경우,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공무원이 지도 감독 갔는데 거부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질병재해 금지, 근로금지 제한, 근로자료 금지 제한해야 된다. 질병재해 근로금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여기 이제 질병재해 근로금지 제한 대상, 건강 악화 우려 업무 근로금지, 고기와 업무 근로금지 대상 질병.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근데 이 세 개가 명확히 다르고 이 세 개 중에 항상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빈출로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병재해 근로금지는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조현병 마비성 치매, 이게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이건 이미 걸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장, 신장, 폐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이거는 우려가 있는 거고, 이거는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참 이렇게 말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주관한 질병에 걸린 사람, 1, 2, 3에 걸린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업무를 시작하게 할 때는 산난이나 아니면은 건강진단 실시한 의사에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게 근로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산업안전기사에서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게. 2차에서. 그리고 대통령 정하는 유해에 위한 작업.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작업이 그 뭐냐? 지금 이거 근로시간 제한하는 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객내 다량 고열물질, 다량 저온물질, 유해 방사선, 먼지 분진 심한과 강렬 소음, 차광기 진동,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는 거, 먼지 증기, 가스가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3차 면접 시험에 이제 그 나오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뭐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보진 않았는데 3차를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이게 되게 자주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물론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필요한 자격 면허.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접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용접 작업은 용접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접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용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데가 엄청 많다는 거죠. 우리 그 이제 비계 있지 않습니까? 현장 용어로 아시바. 그 비계를 이거 메고 설치하고 해체하시는 분들도 그게 판금 제간 기능사나 아니면 그 비계 기능사 없으신 분들이 뭐 태반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게 기능이나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걸 하게끔 해라. 그 말인 거죠, 지금. 그리고 기간 지정 취소, 서류 거지, 뭐 같은 내용입니다. 교육 거부,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이거 좀 특수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비치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금품을 받은 경우, 지도감독 거부 경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역학조사까지 왔는데, 역학조사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병의 발생 원인을 뒤따라가서 찾아가는 거를 이제 역학조사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제 중요시돼서 이렇게 주목이 되는데, 이제 뭐 되게 비중 있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업주, 근로자 대표, 보건관리자, 그리고 기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노동 요청을 받아서 할 수가 있고,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직업성 질병에 걸린지 여부 사회적 무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빈출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역학조사 대상 및 절차에서 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대상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게, 8장 근로자 보건 조치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이제 좀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그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장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